좋습니다. 근데 빠르게 그 네. 따로 잠시만요. 질문 잠깐만요.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만 넣고 하시죠. 네. 어떤 부분이시죠? 그게 아니라 그 따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없었고 그냥 나 빠르게 피드백하고 원준이랑 먼저 저기 탐스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피드백만 빠르게 한 다음에 이따가 봅시다. 그럽시다. 일단 뭐 피드백 좀 하자면 토론 전체적인 평을 먼저 좀 제 소개부터 좀 해야 될까요? 예. 소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 뵙습니다. 18학번이고 그리고 이름은 최민수이고 이 토론 이 세치어 4년 동안 활동해왔던 그 최민수입니다. 지금은 졸업 유예 상태입니다. 수료 아니었나요? 뭐 이제 그거 넣어놨으니까. 일단 뭐 얘기를 좀 전체적인 평을 좀 남기자면 주제 핀트 자체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전과제는 이게 항상 좀 논란이 되었던 법안 중 하나인데 제가 좀 이거 맨 처음에 듣고 왜 내가 이거 해볼 생각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좀 그래도 할 말 많고 재밌는 구간들이 많은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토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좀 재밌는 구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주제 핀트 자체 잡는 게 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 핀트가 좀 아쉬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말하고 싶었고요. 그 교차질이 먼저 하자면 이게 4번째 질문이었는데 5번째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차질이 그러니까 경민이 쪽이 받을 때였거든요. 4번째 부분에서 좀 그 미디어 관련 얘기였습니다. 미디어 관련 얘기. 그 미디어 때문에 뭐 독서 인구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로 답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도서 전과제를 그러니까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그럼 미디어 관련 얘기가 나와도 도서 전과제 때문에 인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고 그걸 전제로 깔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 전과제 때문에 독서 인구가 줄었다 라고 핀트를 잡고 가는 게 더 편해. 물론 일단 이거는 제 토론 이론이긴 한데 저는 좀 항상 강하고 과하게 주제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를 잡아간다기보다 이제 본인 스탠스가 좀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디어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도서 전과제 때문에 줄었다라고 잡고 가야 말하기 쉬워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좀 교차 받는 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측에서도 좀 아쉬웠던 게 4번째 질문이었나? 이 4번째 질문이 사실 찬성 측에서는 하면 안 됐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4번째 질문이 아마 출판업계가 뭐 힘들다? 뭐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재무제표를 보면 출판업계가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물론 서점학원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서점학원 다르고 출판업계는 사실 안 힘들어요. 정확히는 똑같아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출판업계 집단 자체가 되게 큰 차이가 없어요. 도서 전과제 뭐 시행 이유든 계속해서 하는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같은 것들 보면은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찍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출판업계가 죽는 소리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짚고 네. 왜냐면 저희 교차조사 앞 문장이 사실 앞에 구가 중요했던 건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면 어쨌든 출판업계 이익이 줄어듦에 동의하시니까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귀순이어서 지금 당장 어떤 추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 교차조사 때 독서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이론적인 영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표보다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줄면 이익이 줄어드는 게 맞으니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서부터가 저는 그러니까 잘못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독서 인구 자체는 10년부터 꾸준하게 줄어왔어요. 그 도서 전과제 2014년 개정 이후에 항상 꾸준하게 줄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유지했던 출판업계예요.
그러니까 출판 그 오히려 독서 인구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그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올해 또 그 노벨 문학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출판업계 이런 얘기 할 때 토론에서 통계를 강조해 주시는데 출판업계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그런 재무제표도 보고 왔던 게 맞죠. 그렇게 통계를 강조할 생각이었다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도 이상했고 답변 그 자체도 토론업계 안 힘들다, 출판업계 안 힘들다로 받는 게 당연했는데 그냥 네라고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디테일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찬성 측 입장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폐지에 강하게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찬성 측이 아쉽게 느껴졌던 게 뭐 지역 경제, 지역 서점 얘기 이런 얘기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 경제 지금 안 힘든 업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건 서점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퉁치고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도서점까지 때문에 서점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그렇게 이제 전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찬성 측은 그걸 강하게 부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 경제에서 안 힘든 산업 없고 그리고 이제 지역 서점은 뭐 강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도태될 운명이다. 약간 지금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도태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분리해서 얘기할 줄 알았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통계적인 얘기할 때도 저는 사실 이 통계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본인의 주장 그리고 본인이 이끌어갈 말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영역에 놔두는 게 통계고 결국 이 토론의 논리를 이끌어 나가는 건 본인의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성 측이 막 통계 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조금 토론이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찬성 측 입장이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반대 측에 대해서는 뭐 따로 내용적인 피드백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반대 측은 제 생각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반대 측 입장을 잘 말해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할 수 있었던 말들 사실 그거는 찬성 측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는데 찬성 측은 좀 이 토론을 어렵게 준비했다고 느껴졌고요. 반대 측은 그냥 도서 정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말들을 그냥 쉽게 풀어갔다 정도로 이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네, 이따 봅시다. 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네, 최무석 이 감독님. 페이지 찬성 측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작가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강 작가나 대표적인 작가들이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런 출판이나 이런 게 작가는 약간의 국가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까? 뭐 일본 하면 엔도 시사쿠,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 독일 하면 게테, 뭐 러시아 하면 안톤 체호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산업과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산업도 근데 영화는 스크린 쿼터제 그리고 뭐 게임하면은 판권 통해 가지고 통제하는 것도 있고 라는 걸로 규제가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폐지하자고 하는 폐지 찬성은 약간 너무 경제적인 것만 보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닐까 숲을 안 보고 너무 일종의 좀 이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는데 약간 좀 상놈 생각 아닐까? 너무 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의 생각이야. 네, 상인 네. 상놈이 아니라. 죄송한데 상놈이라고 하시죠.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인간을 말안 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죄송한데 제가 제대로 들었으면 제가 먼저 말을 끊었을 거고요. 저는 설마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해서 그냥 약간 상인적 생각이라고 너무 그냥. 상인적 생각. 네. 네네네. 네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조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스크린 커터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을
구조라는 것이죠. 네. 판권 같은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할인율은 직접 가격을 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가격을 이제 너희 출판사들에서 정한 대로 정가를 다 알아서 맞추고 우리가 3년마다 검토하겠다. 근데 검토했을 때 만약에 옳지 않으면 3년마다 우리가 가격을 조정하겠다. 근데 이게 문제는 신간 도서가 한 번 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 이제 검토를 마친 뒤에 바로 발간이 돼요. 그러면 그 도서는 일단 18개월 동안 도서정가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안 동안 전혀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가격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작가들에게 이익이냐? 근데 저희는 약간 이런 식으로 토론을 준비하지 않았던 게 당연히 작가들은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작가들이 이익 보는 것도 당연한 말이고 그것에 대해서 작가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당연히 폐지를 찬성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입장 차이라고 느껴졌고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또한 이제 강하게 주장으로 밀고 나갔던 게 도서 일단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대한 협의는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되는 게 맞고 수요는 독서 인구들의 비율로 어림짐작을 할 수 있다고 느꼈고 독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줄면은 당연히 비용 또한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비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어떤 이 산업의 산업의 좀 어떤 낙후를 어떻게 말하죠? 하여튼 발전을 좀 저해한다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잘 네. 되셨을까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잘 되셨다고요? 네. 오, 약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을 더 하실 분이 계신가요? 먼저 말씀하시고 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그냥 좀 직관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제가 이해한 질문의 취지는 작가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작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취지 이런 측면에 있지 않냐는 게 질문의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가는 일종의 국가의 대표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네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시장 논리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 논리 측면에서도 출판업계가 활성화되는 게 이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는 쪽이 더 낫다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방금 전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그러면 작가들은 왜 출판업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망하는 길을 지향하는 건가요? 그냥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주장 자체를 도서 작가들은 사실 이거는 반박하기가 좀 어려운 저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이었던 게 작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한 70, 80%가 되고 그리고 한강 작가 그리고 유명한 시인인 박지훈 작가도 작년에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여튼 인터뷰 나가서 많은 작가들의 서명을 받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서까지 폐지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당사자들만 생각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해온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주장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서 정가제가 꼭 다양성의 이제 보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출판 시장이 지금 당장 낙후되는 것보다도 자신들은 정해진 계약 어떤 신강 계약이 있고 그리고 그런 계약 사항이 적어진 상태에서 당장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저희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해석하자면 우리나라의 저명한 작가들 대모노들이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출판 업계가 망하는 길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출판업계가 망한다는 말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정가제가 유지되면은 당연히 출판사는 도서 인구가 수요에 줄어드니까 출판업계가 더욱더 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저희의 주장이나 교차조사로 어느 정도 이제 설파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작가가 지향하냐 마냐는 어쨌든 저희 측에서 따로 해석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지 작가들의 말이 당연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토론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꼭 당사자들이 출판업계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작가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은 도서정가제라는 논란이 왜 있는지 또 사실은 이해 못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만의
해석이라던가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할 방안이 필요했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나 박지훈 작가들 유명한 시인이 했었다는 작년 그 인터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출판업계의 낙후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출판업계의 발전을 얘기했는데요. 다양성과 그 다음에 신인 작가들의 개발 같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제 1번에 신인 작가들이 ISBN 등록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꼭 다양성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것으로 논파했던 것이고 꼭 작가들이 그런 의미로 대답했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모르는 속사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심석 님. 두 번째로는 이게 통과되고 나서 중고 시장이 저희 측에 네, 맞습니다. 네네네. 참, 통과되고 나서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알라딘 중고라든가. 도서정가제 때문에 네, 중고 이제 시장.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게 왜 도서정가제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 네, 아니요, 잠시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최민석 하고의 말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거나 첨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라딘 실제로 중고 서점 보면은 중고 시장 보면은 도서점까지 이후에 이제 할인이 안 되니까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중고 시장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은 갑자기 중고 시장을 좀 와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질문자가 질문을 했으면 이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네, 이제 네, 말을 알겠습니다. 끊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딱 질문. 네. 네네.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까? 일단 이거부터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알라딘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도서 시장이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살짝 이해가 제가 안 되어서요. 그리고 사실 알라딘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제 방향성을 잘 이해 못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그 산업 자체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알라딘이 망할 것이라는 그런 알라딘의 어떤 성장에 저해될 것이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그거 알라딘뿐만 아니고 일단 중고 시장 자체가 이거 이후에 도서점까지 이후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럼 이미 있는 시장을 만약에 도서점까지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은 그런 중고 시장이 좀 와해되거나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알라딘은 2003년 전에도 있었고 2014년 전에도 계속해서 모든 출판사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탈퇴까지 하면서 도서점까지 강렬하게 폐지했던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대답에서 알라딘 또한 도서점까지의 폐지를 바라고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알라딘도 자기들의 회사가 사업 구조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서점까지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을 이 질문의 답변을 여기서 그냥 정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알라딘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첨언 첨언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첨언. 사실 중고 시장 자체는 그 출판 업계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시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토론 자체 주제에서는 그렇게 메인 포커스가 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그 자체 시장이 아닌 부수적인 시장이라서 이제 출판사나 작가나 그런 쪽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냥 유통 채널의 마진의 영역이라서 여기서 크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약간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공격적이신 것 같아서 저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 게 당근이라던가 번개장터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번개장터에서는 옷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문제집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당근에서는 핸드폰 거래라던가 전자기기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알바를 구하는 것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그런 중고 시장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고 보통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시장이라는 것은 알라딘이 특히 책 같은 것에 발전돼 있어서 그렇지, 알라딘 사실 DVD라던가 아니면 뭐 CD 같은 것들도 대여를 하고 서로 중고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만의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도서정가제를 얘기하면서 출판 업계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고, 당연히 중고 시장은 그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하고 제표를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고요. 사실 알라딘이 이제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다는 것도 준비를 안 했지만 제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조금만 네,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한 논점이 전혀 안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 해당 산업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왜냐하면 책을 사는 사람들이 새 책을 사야 당연히 출판 업계라던가 해당 업계가 이득이 되는 거지. 중고 시장에서 책을 사면 이미 찍어낸 책을 다시 이제 알라딘이 그거를 수수료를 받고 다시 되판다고 하더라도 그냥 약간의 수수료만 나는 거잖아요. 책을 새로 찍어내서 파는 만큼의 수익이 날 수가 없을 텐데, 물론 뭐 아주 선회하자면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야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사실 네, 출판 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안 좋은 일이고, 그러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나서 중고책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찬성 측 주장에 그냥 부합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반박을 하셔서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출판업계 얘기를 하면서 따로 중고 시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사실 그 논지가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논지뿐만 아니더라도 중고 시장은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치면 중고 시장은 당근이나 번개장터 여러 곳에 올라오는 뭐 중고나라라던가 네이버 카페도 있죠. 그런 곳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모든 산업이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따로 봐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애초에 더 나아가서 그거는 출판 업계, 출판 산업의 어떤 이익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첨언해 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이게 그러면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인데, 그럼 이제 폐지를 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까 좀 어떻게 보면 최민석 학우가 좀 궁금했던 부분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폐지가 됐을 때 좀 구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폐지 반대 측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2014년, 그러니까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 자료가 있는데요. 고영은 한국출판인회 회장은 가격 할인 경쟁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젠가부터 책이 가치로 평가되기보다는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팔리는 책들을 보면 초대형 베스트셀러 아니면 반값 할인 상품, 오로지 할인폭이 큰 책과 일부 베스트셀러의 판매만 늘어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저희는 만약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이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도 도서정가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온 논점이 2014년 이후로 너무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건데, 약하게 제한을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만약 완전 폐지를 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는 제도가 없게 된다면 더 가격 경쟁 중심의 시장으로 도서 산업이 변할 것이고, 이건 책이 가지고 있는 지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럼 이어서 그 네. 찬성 측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찬성 측이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약간 입장을 살짝 벗어나서 어쨌든 그 폐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폐지보다는 아무래도 좀 개정을 해서 그런 할인 폭이나 그런 걸 조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는 쪽이 도서 시장에 더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토론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정가제 폐지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개정을 바라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제가 바라는 개정은 할인율이 아니라 도서관에 납부되는 도서관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도서정가제가 도서관의 어떤 자료의 양의 부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당연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는 전 당연히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단 폐지를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폐지를 반대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논점에서는 또한 이제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떤 개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협의는 당연히 오갈 수 있는 부분이고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 얘기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공도서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안 꺼낸 것도 당연한 저희끼리 이제 이 토론에 포커싱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이제 본인이 맡은 입장과 본인의 견해가 다르신 경우에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는 어떻게 말했을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개인 입장 먼저 답변을 개인의 입장으로 먼저 원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그냥 여쭤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네네. 아무래도 더 충분히 납득가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네네.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최신구나. 네. 반론에도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답변이 잘 안 돼가지고 반대 측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학 작품과 흔히 말하는 약간 소설 같은 작품이랑 현재 여러 가지 문화 업계에 있는 뭐 음악이나 영화랑 얼마나 그러니까 전 도서정가제가 어느 정도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체제라 생각하는데 이 체제를 유지할 만큼 영화나 다른 문화 산업 대비 특별한 점이 있나요? 특별한 점은 없지만 그만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정말 죄송한데 정리를 특별한 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도서정가제의 그만큼의 문학적 입법 가치가 더 취지가 있다. 전혀 없지 않나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찬성적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한 차이가 다른 문화 영역과 없으면 사실 아니 특별한 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나라 대표하는 거는 저희끼리 얘기했나요? 아니요. 왜냐면 일단 반대측이 먼저 네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첨언을 하실 게 있다면 그냥 제 허가를 네. 받으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게 첨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책은 상당히 기원 전에도 그 종이 문서로 된 형태로 책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교육과로서 도저히 이거는 죄송합니다.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원 전에 종이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저는 도저히 동의합니다. 파피루스가 있긴 했지만 네, 그것을 그러니까 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기록물의 네네 기록물의 종이의 형태로서 책의 여정 형상을 한 네. 기록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뭐 논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유토피아라든지 그런 되게 옛날 철학자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는 책을 통해서 그런 지식들이 보존되어 갔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한테도 조금 더 다른 영상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음악 같은 것들과는 다르게 더 오래 남길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보존적인 가치에서 책이 조금 더 다른 음악이나 영화 같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더 가치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네. 하나 네. 더 네. 무슨 말 하시죠? 그러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이게 그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지 마시고요. 생각하셨던 대로 누군가는 폐지를 원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생각하셨던 말씀을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일단 네. 네. 그러면 질문. 네. 질문 혹시 더 하실 분? 네. 박준영 의원님. 그 정말 듣다가 정말 궁금했던 게 책을 원가 옛날에 도서정가제가 없을 때 원가 이하로 떼어왔는데 지금은 정가를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에 생각했을 때 우리 약간 그런 서점 주는 도매상의 입장이잖아요 거의. 근데 어떻게 도매상이 소비자가 사는 것이랑 똑같이 살 수 있다라는 시장 구조가 말이 되는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사야 된다. 사야 되는 이 시장 구조가 된 게 무슨 맥락으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여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책을 원가 정가로 떼어야 된다는 건 아 여기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주장을 미안합니다. 저긴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대규모 서점 네. 같은 경우에는 정가 말고 원가로 네. 좀 더 65%에서 75%의 가격으로 책을 사올 수 있는데 이제 책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서점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들여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가 말고 정가로 좀 더 비싸게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정가로 태워서 정가로 판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 마진이 아예 안 남는 거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박준영 하고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과 지금 오준하 하고가 반박하고 싶었던 것과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아마 다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정가에 사서 13,900원에 사서 13,900원에 사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요. 네, 그런 봉사활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아니면 대형 서점이랑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대로 그 독립서점에 다시 사와서 파는 이제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맺어서 13,900원에 사서 13,9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정가의 90%에서 85% 사이로 사와서 이제 다시 그 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서점들이나 영세서점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작은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력의 차이라고 말했던 게 대기업들은 자본력이 많은 만큼 대량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독립서점은 일단 진열할 수 있는 크기 자체가 가게 자체가 작고 그리고 대량 구매를 해도 그것이 다 안 팔릴 확률이 높으니까 소량 구매를 하는데 소량 구매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정가에 가까운 형태로 대형 서점에서 납품받기 때문에 마진율이 작은 것이고 뭐 똑같이 100%에 사서 100%에 파는 것은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창조 손해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네. 그래서 보겸하고가 잘 말을 했는데 이 마진율에 대해서 정확한 퍼센트를 언급해주지 않아서 이런 의문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는 원가에 가져오고, 네네네 맞습니다. 소매 출판사들은 소매가에 가져온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바른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가랑 1대1 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이제 제가 블로그 같은 데서 경험적으로 봤는데 뭐 그것이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제 글이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지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런 작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있으면 또한 그것을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얻는 마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서정가제라는 그 가격적으로 매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서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컨셉트를 잘 꾸며야 되는데
이 상황에선 가격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컨셉트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기형적인 상황이 나온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입법 취지가 뭐 어떤 출판사의 경쟁 완화라고 했는데 그 경쟁 완화의 본질 자체가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짚어 드렸던 것입니다. 네, 네. 공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안 계시다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반대측의 질문을 좀 드리자면 나무리 발언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 법안의 목적, 의도한 바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죄송합니다. 말이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마 뭐 특별히 뭐는 없긴 한데 그래서 이것이 꼭 법리적으로 부합하는 것인지 법학적으로 부합하는 것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입법 목적이 달성했다고 합헌을 내린 거고요. 그 입법 목적이 결과적으로 출판 문화 산업 생태계를 보호 조성하는 것인데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본토론 때 시간이 조금 있었다면 그럼 이런 입법 목적이 그때 상대 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헌재에서 합헌을 받았다는 게 뭐 좋은 법이다 안 좋은 법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목적이 출판 문화 산업 생태계를 보호 조성하는 것이 안 좋은 악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되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네네. 아니요.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헌법에 합치하는지만을 판단하는 기관인데,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견해로서 개인의 견해로서 이것이 목적을 달성했다고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는 합헌인지 헌법 불합치인지 위헌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 결정문이나 결정 요지에 이것이 목적을 그러니까 합헌임에 더불어서 목적도 달성했다고 적혀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 적었을 것 같지 않은데 웬만해서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없어서 네.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입법 목적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사실 그리고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게 웹소설, 그러니까 전자출판물을 넣느냐 마냐에 대한 논의가 올라온 와중에서 전자출판물을 넣자는 논의가 합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이제 항목이 올라간 거였고, 그래서 도서가 적용이 된다면 전자출판물도 되는 것이 합헌이다라는 취지였고, 그것이 입법 목적이랑은 제가 알기로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질문 다시 드렸던 게, 그러니까 헌법에 맞는다고 꼭 악법이 아니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가 민법상으로 존재하는 와중에서 그것과 충돌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재판 결과에 따로 이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저희는 한 번 더 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일단 시간 관계 부족상으로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합헌이라는 것이 준하고가 할 말이 네네네.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토론 준비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다 읽어봤는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릴 때 그 자신들의 의견을 그렇게 네네, 쓸 수 있습니다. 쓰는데, 근데 그쪽에서 그 도서 전과제 원래 입법 목적이 이런 식으로 도서를 보호하고 뭐 중소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을 촉진한다가 입법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한반 재판관들이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 만약에 도서 정가제가 폐지가 된다면 그 도서 그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문에 담겨 있었다는 네, 거죠. 담겨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근데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그 결정문을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니요, 네, 말씀하시죠. 결정문을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아서 이게 저는 일단 못 읽긴 했습니다. 왜 사실 이거는 혹시 이제 다른 질문할 게 저희 쪽에 있으시면은 아니 반대 측에 있으시면은 질문하신 동안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까요? 저는 반대 측의 질문은 더 없기는 한데 일단 그 다른 학우분들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동안 반대 측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네네. 그러면 자료조사를 같이 찾아보시거나 네네. 빨리 찾아보세요. 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이제 이 도서정가제 목적성이 합당하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 판결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통계치나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도서정가제 목적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불이익 뭐라 그러죠? 어떠한 좀 발생할 수 있는 단어가 기억 안 나요. 한점. 파급 효과? 파급 효과 그쵸. 예, 어쨌든 그 파급 효과보다 이제 도서정가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입법 내용 자체의 그 최소성 아시죠? 이제 이 최소성도 만족을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검색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찬성 측에도 질문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토론 중간에 그 반대 측에서 서점이 출판사 중소 출판사가 늘었다라는 주장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중소 출판사들이 뭐 3천 몇백 개에서 4천 몇백 개로 늘었고 전체 출판사 중에 비중도 뭐 7%에서 9%까지 늘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찬성 측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치킨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당 기간 동안 치킨집도 똑같이 늘었는데 그게 어떤 정책의 파급 효과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조금 비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부분은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 아무래도 비유다 보니까 비약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책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당 기간 동안 가장 어떤 출판 업계라던가 아니면 서점 업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는 도서 정가제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박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 일단 비유가 사실 말하면서도 사실 적절한 비유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치킨집은 수많은 음식점 중에 한 종류일 뿐이고 그리고 제가 치킨의 종류에 빗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비약인가 싶긴 했는데 일단 내뱉은 말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볼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거 좀 비약 크게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비약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입증 책임이 저희는 반대 측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주장을 하려면은 도서정가제가 어떤 최소한 지표가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를 들고 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저희가 당연하게 인정해버리기엔 사실 너무나 근거가 좀 부족했다고 느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바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근거라든지 지표를 좀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근거를 알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다음 답변에 제시하지 않아서 저도 이제 그 뒤로
특별히 또 좀 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반대측은 이게 비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 원래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턴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경민하고가 그 발언권 기회를 다 쓰셔서 시간이 없었다. 그랬었는지 그러면 혹시 만약에 발언을 하시려고 하셨다면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도서 전과제에 대해서 중소 출판사 그러니까 한 해 5권 이상 10권 미만의 책을 내는 그런 중소 출판사의 경우가 그 도서 전과제가 창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57%거든요. 근데 57%면 사실상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 정도면 확실히 도서 전과제가 그 출판사가 늘어나는 것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뭐 그냥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했던 식으로 반박을 그냥 하셨어도 뭐 그냥 굳이 추가적인 지표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해당 기간에 가장 뭐 영향을 뭐 끼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그거였을 텐데 그거를 배제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의 반박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아무래도 그냥 질의응답이다 보니까 그냥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박했다면 일단 대답이 있긴 한데 일단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 그러니까 재반박을 하지 않아 주셔서 이제 저희도 반박을 따로 안 했다는 점 네네. 고집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폐지다 보니까 자꾸 이쪽을 찬성측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서 전까지에 대한 찬성측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반대측에서 책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아마 최민준 하고나 최민석 하고도 중간에 약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질의응답 때 잠깐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책의 특수성 그러니까 지금 오준하 하고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텍스트 매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특징 그것의 어떤 물론 뭐 이것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성역화일 수는 있겠으나 그 텍스트 매체라는 것이 결국 인류 역사 발전 그리고 어떤 인류의 문명 발전 측면에서 텍스트 매체라는 것이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는 어떤 신성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다른 문화는 폄하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반박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질의응답 시간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텍스트 매체가 좀 어떠한 특별성, 뭐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신성성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셨던 건지 아니면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논지를 가지고 오셨던 건지 약간 비유만 계속 하셨어가지고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성성은 무조건 배제하고 토론해서 보자고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 주장 3번 메인 자체가 기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왜 도서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가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장처럼 왜 도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가지는 입장은 이제 도서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 왜 신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을 달했고 그런 질문에서 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역화 내지는 신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로만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표 같은 것들이 없고 근거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이것은 못해도 반반 가겠다는 주장 이건 못해도 어떻게 반박을 하든 우리의 주장이 어떠한 식으로든 각인이 되겠다. 청중들의 각인이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었고 사실 도서전까지가 2003년부터가 아니죠. 민간협약은 1995년부터입니다. 도서전까지가 굉장히 도서전까지의 이름을 몰라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인식의 틀을 깨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들고 왔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주제를 생각을 했던 이유가 도서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나 역사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종이로 기록되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된 게 기원 후 4세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기록이 종이에 계속해서 되고 있고 그것을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여튼 종이에 기록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었고 텍스트로 기록된 것부터 합하자면은 기원 전부터 파피루스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당연한 전통성과 상징성만 생각을 하고 문화를 보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화 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로 저희는 계속해서 주장을 좀 설파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정드릴 부분은 그 종이가 발명된 것은 이제 기원후 1세기. 아, 1세기. 아, 네네. 1세기였고요. 그리고 약간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어떤 단순히 역사성이라던가 그런 종이의 어떤 쉽게 말하면 업적이나 성과 때문에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인데 이제 반대측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도서,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가지는 텍스트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도서전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저작권을 가진 텍스트 매체라는 것은 결국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접근성과 그리고 텍스트 매체가 가지는 적은 기저 자본의 필요성, 특히나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더 적은 기저 자본의 필요성 현상이 강화되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출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충분히 역량이 있는 젊은 작가들, 그것이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충분히 역량이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수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군소출판사들의 존재 목적이 있었던 것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군소출판사들이 사실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그런 텍스트 매체의 접근성과 그리고 많은 작가, 사실 여기서 작가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작가들의 많은 시민들의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었을까. 결국 기득권에 속해 있는 그리고 이미 속해 있거나 속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출판할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기득권에 속하지 못한 작가들의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꼭 신인 작가들이 중소출판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ISBN 등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가들이 중소출판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중소출판사가 먼저 작가를 스카우트해서 글 쓰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어떤 팁들을 주겠다, 아니면 편집 권한이라던가 어떠한 그 다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중소출판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마진율은 대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예스24가 특히나 그런 경우인데, 예스24가 많은 작가들과 계약을 가장 많이 맺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같은 경우보다 더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들의 계약을 돕는 좀 더 다양성을 보존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었고요. 또 반박을 드리고 싶은 이렇게 상대측이 주장을 했다면 반박을 했을 것 같은 부분이 잠시만요. 네. 할인율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의 책과 베스트셀러의 작가는 이제 사실 내용이 검증돼 있거나 명성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높아도 어떤 좀 더 비싼 값에 작가의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서정가제가 매겨짐으로 인해서 신인 작가들도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스테디셀러 작가들과 비슷한 정가 하한선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신인 작가들의 수요가 조금 더 줄겠다라는 입장도 저희는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면 신인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한강 작가와 겨뤄서 마진율을 얼마나 남길 수 있고 수요에 대한 그것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신인 작가들은 명성이나 어떤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이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인 작가들의 발굴 같은 것을 도서정가제가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주 지역적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네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군소 출판사들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군소 출판사의 존재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어떤 편집권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특히나 출판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 같은데요. 이 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가치일 수 있고 헌법 이전의 어떤 자연법적 가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대형 출판사들은 어떤 좀 소위 말하는 반체제적인 저작물들 아니면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저작물들에 대해서 검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편집권을 활용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뭐 소위 반체제적인 내지는 사회의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문학 비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자유를 반증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사회의 현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저작물들조차 존재하는 것이 그 사회에 있는 자유권의 척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척도가 어떤 공권력, 국가 권력의 탄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탄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군소 출판사들의 감소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 이거는 반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경제적인 수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뭐 그것에 대해 딱히 반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뭐 출판사들이 없어지는 것은 뭐 자본력에 따른 뭐 그런 것이다.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어떤 표현의 자유의 어떤 저해라고 할까요?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한 건데, 군소 출판사,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이고, 뭐 어떤 독립기업이라던가 영세업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과연 모두 없어질까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반체제적인 것들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회사가 따로 생긴다면 그 또한 사실 도서정가제 폐지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라는 면에서는 네 살짝 조금 더 만약에 반대측에서 이렇게 주장하셨다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이제 여러 그런 반체제적인 것들을 출판하는 회사가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그 회사들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으니까 도서정가제가 없어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다양성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토론에서 준비 안 했지만 지금 좀 급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다른 측면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 건데 그러니까 출판 업계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정가를 받는 것, 그러니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차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대형 출판사들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더라도 여타 많은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타 많은 영역이 뭔지까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 많은 영역에서 이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이
도서 전까지의 취지를 언급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익을 거의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에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책을 팔면서 네. 쉽게 말하면 독과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고자 하는 법안의 측면, 즉 반독점법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자유시장 경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반독점법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종의 반독점법의 일환으로 써본다면 그 기능이 반드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은 해외 사례를 제가 조사해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와의 도서정가제와는 차별화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작가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따로 떼어서 40%의 책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작가들이 맨 땅에 헤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반독점법이랑은 사실 좀 비교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독점법으로 도서정가제 배급했을 때 오히려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출판업계 중소출판사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해도 차별에 대한 포커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그렇다면 여타 다른 문화사업의 중소기업들은 왜 그런 혜택을 또 누리지 못하는가 또 해석될 수도 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차별을 두 가지 측면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상대 주장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소출판사들에게 오히려 좋다 라는 측면으로 나왔으면 그럼 왜 다른 문화의 중소기업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왜 다른 모든 문화출판사에 정가제를 도입하지 않는가? 라는 이제 그 주장으로 갈 계획이었고 이제 다른 문화 산업 간의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서는 특별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중소출판사들은 할인료를 좀 많이 보는 이제 대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불리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출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고 어떤 도서는 또 그렇게 성격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토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좀 중의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글을 썼던 거라고 이제 제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여러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계시지 않다면 피드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고 한번 끊고 가시죠. 한번 끊고 가시죠.